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일 3일절입니다. 오전인데요. 모두 화이팅하고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은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여야 또 보수는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이념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재명을 지키자, 윤석열을 지키자로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새로운 이념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유튜버를 하고 또 대중을 모집하면은 그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그냥 이재명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예요. 그건 이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면서 왜 여권 주자가 안철수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월말 월초에 한 2, 3일 동안 고고TV가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고고TV가 좌우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좌우 앵벌의 유튜버들 같이 방송하면 그들과 같이 떼돈을 벌고 구독자 수는 지금 거의 100만 명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앵벌이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국론은 갈갈이 찢어질 수뿐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김미장님 등등 고고TV에 항상 후원을 하시는 분은 하시고 계세요. 고고TV에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욕하지 마시고. 오늘도 3.1절, 대한 독립 만세호를 외쳐야지 왜 3.1절에 가서 이재명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 하는 지랄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윤석열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외치는 게 뭐죠? 찬탄파, 반탄파, 광화문 여의도에서 몰려는 그 미친 군중들, 또 지들은 보수라 그러고, 지들은 진보라 그러고, 지들은 이재명 지키자 그러고, 지들은 윤석열 지키자 그러고. 그들이 도대체 뭐죠? 그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치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옵시다. 할 짓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찬탄파, 반탄파, 이재명파, 윤석열파. 민주주의를 외친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구현을,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인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은 전 인류가, 전 국민이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주창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이 이재명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 그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앵벌이 하면서 혐오와 갈등과 분열과. 근데 그거 이번에 선거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항상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측이 보수라 하는 정광훈, 손현보, 전한길 이런 애들이 그 미치고 날뛰면서 이념성이나 가치성이나 민주주의를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그렇게 쥐떼같이 몰려드는 것이 진보 좌파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과정입니다. 요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된 게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라 그러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정책을 갖고 나왔죠. 그거 저는
트럼프는 곧 1, 2년 안에 망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그 정도의 쉽게는 없습니다. 그치의 느낌이 그래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4년 전에도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 썩고 척척히 쌓였던 적폐, 기득권의 일소예요. 기존 체제나 기득권, 상층 엘리트를 갖다가 불신하면서 척결하는 과정이 트럼프의 당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이라도 우리도 시위를 하고 그런 대통령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여권, 야권, 대권 주자, 야권은 이재명이라고 치고 여권에 한 10명 나온다고 그러죠? 그들이 기존의 기득 체제를 갖다가 혁신하고 혁파할 그런 인물들입니까? 대통령 한번 되고 싶어서 관성적으로 나온 애들 아닙니까? 애들입니다. 나이가 75살이든 71살이든. 저희 세대는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좀 됐을 적에 뭡니까? 남미의 제3세계 이론이 장악한 적이 있었어요. 소련이 들어가면서 남미를 갖다가 좌파 이념으로 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남미의 제3이론이죠.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강성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으로 벗어나고 우리가 독자적인 그 사회체제 이념을 갖고보자 하는 게 제3세계 이론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보다 좌파 진보로 해가지고 남미 파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선진국으로 가르던 아르헨티나, 선진국 같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완벽한 부채국 후진국으로 돼 있고, 그래, 이념이라는 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년대 68년, 72년, 75년 이런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은 사실상 제3차 대전입니다.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북한은 안 끼었나?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다 끼었죠.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고 세계인들이 당시에 중국은 완전히 미개국이었으니까 유럽 전체가 일어난 게 68혁명입니다. 기존 질서의 파괴, 새로운 질서로의 도약, 베트남 전쟁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존 질서의 파괴, 새로운 질서로의 도약, 새로운 가치의 승리. 그게 유럽의 68혁명입니다. 그 68혁명을 주도한 애들이 학생들이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미국도 그때 68혁명이 불었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게 불었어요. 미국, 유럽은.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박정희 독재 시대였고 군사 독재 시대였고 베트남에 참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언론 탄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68혁명의 여진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운동을 했거나 좀 사회과학 서적을 읽은 사람은 68혁명이 얼마나 기존 기득 질서, 기존 체제에 적응한 정신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은 그런 식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위 문화가 적을 죽이자 그겁니다. 내가 살자는 게 아니라 적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념이 되고 사회혁명이 되고 또 기존 질서를 갖다가 혁파할 물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양진영에서 미친놈들이 날뛰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알량한 소영주의로 명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날뛰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대민주화 역사를 보면은 그 3.1 정신, 오늘 3.1 정신 아닙니까?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는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게 학생운동입니다. 물론 민족 33인도 있었지만은 3.1 운동으로 오고 4.19 혁명으로 의거로 오고 5.16 군사혁명을 와서 그 다음에
79 서울의 봄을 79년 서울의 봄 87체제 이까지 광주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이까지 오는 거죠. 시위라는 것은 새로운 물결과 기존 더럽고 추악하고 국민을 갖다가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에서 타파하려는 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양쪽으로 쫙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애들이 그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래가 가지고 뭐 서울대도 고대도 연대도 전남대까지 서강대 모든 대학교가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 거짓말입니다. 요새 학생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정신무장이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 없어도 요새 애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은 일부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회 갈등과 충돌 상황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죠. 그걸 부추기는 게 조선중앙입니다. 아무리 요새 애들이 정치를 모르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적에도 운동권 애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이트 클럽하고 여자 따묵따묵 하러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정치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거래 투쟁이 안 났었다는 것 뿐이죠. 요새 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애들이 탄핵 반대 운동이 더 세게 일어난다는 조선중앙의 이 선동은 그 완벽한 가짜뉴스고 대한민국 정신을 죽이는 겁니다. 학생들이라는 것은 항상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어야 돼요. 20대의 진보가 아니면은 50대, 60대 가서도 보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99.99%는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비판의식이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기독교 단체, 개신교 단체, 정광훈, 소년보, 전한길 그 대학에서 하는 애들이 그거 다 기독교 단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과 좌파 진보도 우리도 뭉치자 하고 있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이념 지향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가 있습니까? 기득권 타파가 됩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3권을 장악한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3년 동안 무당족에 의해서 우파 유튜브에서 세뇌당한 놈이 나라를 파괴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일부 극소수층들의 미친 난동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도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정체성이 없는 놈입니다.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조국 수호대가 서초동에 50만, 40만을 모이는 걸 기억하고 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법원 법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10월 1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중도 보수 시민이 문재인을 반대하면서 100만 명씩 모인 건 어땠습니까? 결국은 세상은 세상대로 가고 문재인을 우리는 결국은 윤석열이랑 엉터리를 갖다가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척결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은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앵벌이 유튜브와 기독교 단체가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럼 현재 지금 대한민국 위란 국난이에요. 계엄을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척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왜 계엄을 저질렀어? 왜 민주주의를 파괴했어? 왜 사회혁명을 그따구로 했어? 그런 걸 불식시키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에 대선의 시대정신입니다.
솔직히 어떤 놈도 시대 정신이 없어요. 87 체제를 자꾸 들먹이면서 87 체제 이후에 한 번도 사회 계획을 못했고 정치 계획을 못했으므로 헌법도 개정을 못했으므로 이제는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깊은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남과 차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시대교체, 시대전환이라 하면 기존에 남미의 파퓰리즘, 소련식 파퓰리즘이 들어간 것, 유럽과 미국의 68혁명, 중고 대생들의 기득체제를, 기득 시스템을 확실히 일소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자는 열하고 같은 혁명.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 시위라는 것이 위정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정자를 없애자, 위정자를 지키자는 게 시위예요. 솔직히 보면은. 응?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유럽, 미국,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그런 나라나 미국에 그런 시위 문화가 없어요.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이 나아갈 길을 고민이 합니다. 단순히 어떤 여야 지도부,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차후 대통령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상수고 어떤 식으로 해든 대통령이 나오려 그러니 여권의 대권 주자를 보면은 시대 정신이고 시대 전환이고 철학적이나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고민이 있고 철학적이나 역사적이나 국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바로 기득권의 타파입니다. 그걸 말하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조금 차별화되는 자가 안철수라는 거예요. 안철수는 12년 전부터 꾸준히 기득권 체제의 타파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의 목소리 들으십시오. 애기 목소리입니다.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기득권 체제를 갖다가 타파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민주당으로 들어갔죠. 민주당 들어가 봤더니 협작과 기득 체제였다. 그래서 나왔죠. 그리고 국민의당을 차렸습니다. 안철수 생각이 오르니까 문재인이라는 놈이 너무 협잡이 있으니까 과거의 DJ에게 과거의 호남계들이 다 모이고 안철수를 38석의 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폭발력이나 추진력이나 또는 결속력이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결속력이나 포용력이 부족하니까 그들은 다 떠나서 다시 민주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근 7, 8년 동안 혼자 국민의당 제3세계를 하다가 민주당 좌파 진영이 더 악랄한 기득권을 유지하려 그러니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였죠. 국민의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놈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더 기득체제로 변하고 더 이상한 괴물적으로 소수들이 응집해가지고 이념 정체성도 없이 막 몰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힘 이쪽으로부터 다 아웃사이더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솔직히 이 여권의 10명이라는 이 주장도 해안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못해요. 물론 나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도 현장에 들어가면 쟤네들이 가지고 공학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니 싸울 수가 없겠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전부 다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안철수는 책임을 계속 졌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올바른 소리를 했고 물론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모기 소리만치 어기소침하게 양쪽 눈치를 봤죠. 양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그러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항상 할 말은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의료국정농단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지금은 이제 의료국정농단 의대정원 4,000명 2,000명 때문에 국민이 학살당하고 있는 걸 처음부터 지적을 했죠. 또 지금 안철수가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건 맞아요. 정치적인 감각도 부족해요.
그래서 돌파력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애들 같이 쪼디쪼디 하면서 선정적 선동적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선정적 선동적으로 대국민을 호소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기존의 강구한 기득권이 깨지겠습니까? 안철수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런 애들. 그런다고 국민들이 그들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썩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 갈 때까지 갔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초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 세계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나왔고,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정상적인데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놈들이 태어나와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만 살자 너는 죽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 순하고 독하지 못하고 선동적이지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판은 다르다는 거죠. 이상한 놈들을 갖다가 대통령에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독하고 기괴하고 지독한 놈만 지금 정치를 리드하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일부 유튜버, 그 유튜버 큰 영향 없어요. 일부 유튜버, 또 이재명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라고 싸우고 있으니 그 중간 점유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나라가 이 모양이 뭐냐. 그런데 양당의 1대1 구도로 또 가버리니까 안철수가 갈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고 봐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자꾸 안철수가 똑똑하다. 서울대 카이스트 의대 학장, 삼성전자 포스코 사회 이사,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 또 안랩 1,500원 기부, 코로나 때 희생한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건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 안철수 개인적으로 돌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선거 한 달 동안 남은 사이에 안철수는 정치 감각을 못 기르면 누구한테라도 의지를 해야 되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죠. 그리고 다른 애들 같이 선동적으로 자꾸 쏟아낸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고 이재명이가 거짓말이고 양아치 때문에 이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한동훈을 내면 이긴다. 백진백패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해줘야 돼요. 국민은. 국힘은.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게 뭐죠?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의 합치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중이 질렸어요. 정치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할 안철수를 해줘야 되는데 국힘놈들은 지금 윤석열에 다리 잡혀가지고 윤석열 지키자고 들어가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분석뿐이 안 들어와요. 뭐 소각 분석을 했는데 안철수가 말이지 넓은 스펙트럼도 있고 탄핵 과정, 개헌 과정 소신도 했고 소신도 기존에도 그랬는데 TK 지지 기반이 약하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정체성이 없다. 얕은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자꾸 단일화를 해주고 철수함으로써 그 철수 이미지가 있다. 다른 놈들은 안 그랬습니까? 부정적이기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고 광화문 오늘까지 나가가지고 3.1절 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엉망입니다. 안철수의 가치는 아직 검증을 사회봉사적으로 사회 경력으로 입증이 됐지만은 정치적으로 경력 입증은 국회의원 3번하고 대선을 갖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3번을 나간 거 지켜봤어? 대통령을? 우리가 새로운 인물이라고 뽑은 윤석열을 시켰더니 나라를 파괴하고 개헌까지 하고
또 한동훈 놈이 고개 들고 나오려고 그러고, 홍준표의 능력은 뭐로 증명이 됐죠? 오세훈의 능력은 뭐로 증명이 됐죠? 걔는 서울시장 4선을 갖다 공공재라고 하는 공공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없으므로. 한동훈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나도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나도 검사 출신이야. 응? 제가 지난 대선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안철수 보고. 그때 안철수 만나지도 않을 때고, 안철수 끝까지 가라. 단일화 해주지 마라. 전부터 윤석열이 진다고 생각했어요. 1, 2%로. 끝까지 가라. 그거는 윤석열은 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안철수의 제3시대가 열릴 거라고 끝까지 갔는데 정치 감각이 없어서 톡 가서 윤석열한테 단일화해주고 지금 짓밟히고 있죠. 이게 국힘입니다. 이게 보수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국힘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에요. 거의. 저 사람이 워낙 대도 약하고 순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하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안철수 혼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명, 1000명은 보니까 안철수의 가치 생각해 보시고 국힘 대권 주자를 나오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초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기존에 썩고 뭉거려지고 구태한 이런 기득 체질을 깰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나 정치혁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선진국 같은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런 체제로 자꾸 소득이 늘고 그러면은 초초초 양극화에 자살률은 높아지고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후진국도 나중에 후진국이 아니라 그렇게 이리가 이리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